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안증이나 불면증, 그리고 조금은 소화불량 이런 연관된 증상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된 부분,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좀 몇 주간 제 몸에 한번 실험도 해보고 이런 결과에서 어느 정도 제가 약간 이거는 좀 연관성이 좀 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찾고 같이 좀 설명드리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실 건데요. 이게 음식을 씹어서 이제 삼키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대개 이 과정에서 관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. 어,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말씀드려보려 합니다. 뭐냐면은 오늘 바로 물리적 데미지거든요. 상처. 이 부분이 많이 언급이 안 된 것 같고, 이 부분에서, 어, 좀 여러 가지 이 파동의 간섭으로 불면증이나 불안증도 같이 동반돼서 오고, 만성이 되고, 이게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먹고 흔히 접하는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아침에 드시는 그런 음식 중에도 이게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있어서 꼭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. 우리가 평소에 과자를 먹으면, 과자를 먹으면 입안이, 입 천정이 이렇게 약간 허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그걸 약간 완전히 분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삼켰을 때,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, 이 상처, 입천정은 그렇게 허는데 과연 그 과자 부스러기가 저 식도에 상처를 안 낼까? 식도를 통과해서 저 위장 입구라든지 그 위장 위쪽 안쪽 내벽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닐까? 우리는 혀에 비해서 음식을 삼켜 보셔서 잘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도로 내려가면서 위로 갈수록 이게 약간 혀에서 느끼는 이 센서 감각들이 조금은 무뎌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매운 것도 혀에서 느끼는 감각과 그 너머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 매운 통증이라든지 이 느낌들이 많이 상쇄되거든요. 음, 상쇄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렇게 관찰이 되었고. 그래서 이 물리적 데미지도 우리가 자세히만 관찰하면은 이 과자 같은 부스러기가 견과류가 튀김의 부스러기 그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주는 이 물리적 데미지가 우리 몸에 상당히
장기적으로 쌓이면서 이 염증 유발과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강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이런 증상들, 불면증도 마찬가지고요. 아침에 먹는 대표적인 흔히 좀 광가고 먹는 부분들. 제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불안증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얘기해서 나눈 적 중에 이 콘프레이크, 브레이크, 시리얼 같은 거를 드신 분들이 제대로 불리지를 않고 불리지를 않거나 그냥 바로 삼키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. 이 과정에서 저 부스러기가 목으로 넘어갈 때 주는 상처들이 엄청나게 이 물리적 데미지를 가중시킨다. 그래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.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아침에 주는 부모님들은 이 부분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는 아침에는 뭐 밥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걸 먹어야 된다. 그런다면 이 시리얼을 완전히 불리거나 완전히 꼭꼭 씹어서 분쇄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될 수 있으면 이걸 몇 주 동안 제가 실험을 했거든요. 이거 먹으면서 이게 여러 가지 물리적 데미지와 이것들이 제일 위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일 흔하게 먹는 과자 같은 경우 과자 부스러기.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도 되게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물리적 데미지를 입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튀김류나 이 부스러기, 약간 구워진 고기에서도 완전히 구워져서 이렇게 된 부분. 그 부분에서 특히 이 완전히 외벽에 완전히 튀겨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거친 면이 생성이 돼서 우리 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.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리포나 이런 것들도 데미지 주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의외로 생선가시를 되게 우리 아이들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특히 이 5가지 제일 많이 드실 거예요. 생선도 그렇고. 생선은 북어국에서 특히 이 장가시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고, 육포도 완전히 이거를 분쇄,
이에서부터 치아에서부터 이게 분쇄시키지 못하면 되게 약간은 오래 이 데미지가 남는 것 같아요. 마른 오징어 같은 부분도 위험합니다. 이건 특히 우리 그 애견 애묘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이런 주인분들 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과자도 그렇고 특히 이 추가로 이 사료 있죠. 동물 사료. 이 부분에서도 딱딱한 거는 이 동물들에게 위험을 식도에 관련된 이 데미지, 물리적 데미지를 줄 수 있다.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불려주든지 아니면 촉촉한 사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분명히 이 딱딱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이 부분 이 물리적 데미지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. 어쨌든 저 삼키는 저 순간 입안에서 저렇게 넘어갈 때 좀 물리적 데미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. 이 식도에서는 많은 신경들이 이게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주신경 쪽 관련된 영향을 받고 있어요. 미주신경 쪽 연쇄에서 내려오는 그 신경줄기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거든요. 그 교감신경 자체는 약간 불면증, 손떨림, 피로감 이게 좀 고장이 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 교감신경 자체는 약간 위기 비상사태 때 약간은 발현되는 이런 신경 반응들인데 심종박동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과자 하나의 데미지가 물리적 데미지가 우리 그 식도로 타고 내려가면서 이 물리적 데미지를 주면서 이 목과 위장의 입구와 이런 이 신경 다발에 파동으로 간섭을 준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우리 교감신경계를 자율신경계를 혼란을 준다. 가슴이 답답한 분들 계실 거예요. 이유 없이. 그것들도 이 물리적 데미지. 관여한 이 영향이 상당히 크다.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약간 몇 주 동안 이 실험만 보고 이런 음식들을 주변에서 이게 접한 사람분들 얘기를 좀 계속 반복해서 음식을 저는 이게 물어보고 연관관계를 찾다 보니까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특히 아침에 이 콘플레이크 시리얼 드시는 분들 그리고 과자를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 위장장애나 소화불량이나 불안증 있는 분들이 중복돼서 나타나더라. 그 부분이 바로 이 미주신경에 연결된 이 식도. 미주신경은 이 연수 부분에 연결이 돼서 작용을 하는데 뇌 내줄기의 약간 하부인데
그쪽은 심장 박동 그리고 호흡 순환 소화계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. 그 부분 같이 써드려야 돼요. 이 부분이 우리 활동 소화 이 물리적 데미지가 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크다. 그 파동적인 간섭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느끼고 봐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겠죠. 이 신경에 계속 불안정한 파동이 일으니까 이 신경의 불안정한 파동은 결국 우리 뇌를 타고 그 몸 전반적인 신호에 간섭을 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. 이게 오늘 좀 제일 강조해야 될 부분. 불안정한 파동 간섭, 물리적 데미지. 이거를 오늘 조금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켜서 올려드리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런 작용들과 이런 파동적 간섭은 우리 몸에 좀 더 많은데 오늘은 이것만 사실 뒤에 쪽에 조금 더 이 hen경막 부분도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? 이 위에 이 윗부분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hen경막이거든요. 위쪽이 hen경막 부분이 여기를 통과할 때 이 물리적 데미지를 입으면 이 hen경막 자체가 호흡에도 간섭을 미치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위쪽에 미주신경들의 연결로 이 불안정한 파동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 요 부분에서 역류성 식도염도 그 원인이 아직 미상으로 밝혀진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다른 그 공개된 이 검색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감염증,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 그리고 이유 없이 가슴 답답한 증상들도 이 물리적 데미지에 의한 손상, 식도 손상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좀 말씀드려야 생각도 들고 요것까지 말씀드릴까요? 요 부분이 위에서 본 이 hen경막인데 요 부분이 식도거든요. 이 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이 불안정한 파동이 이게 간섭을 하지 않을까요? 이 부분 자체도 여기가 심장이 있는 위치인데 바로 이게 옆에 붙어 있거든요. 물론 이 위쪽으로 미주신경에 이 연결 신경들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. 심장도. 이 심장박동과 이 호흡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횡격막과 여러 가지 소화적인 부분들도 다 이 물리적 데미지에 의해서 불면증이나 불안증까지 역류성 식도염, 위염 이런 부분들이 이 물리적 데미지에 의한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.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
이 음식을 이런 식으로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이 물리적 데미지나 손상을 생각하면서 브레이크는 꼭 씹어 드시거나 완전히 불려서 드시고, 과자 같은 경우도 어,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부모님한테는 될 수 있으면 다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, 정 주위에서 꼭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줘야 된다면 충분히 불려서 완전히 씹으라고 꼭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, 이제 여기 이 부분 물리적 데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매운 음식, 뜨거운 음식 이런 것들을, 이게 아침에 이 프레이크 먹고 점심에 매운 음식 먹고 저녁에 뜨거운 뭐 국이라든 이런 것들을 먹거나 이러면은 완전히 이렇게 위장 상태가, 식도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불붙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영상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.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